이해되지 않는 적이. 이번에 소개할 내담자는 대학 신입생 시절에 심하게 따돌림을 당한 젊은이다. 맨 처음 나를 보러 왔을 때 그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다량의 한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내 책상 앞에 놓인 의자에 앉은 젊은이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기계적으로 머리와 어깨를 이리저리 비틀었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형태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눈앞에서 어떤 기하학적 그림을 지각하고 그걸 조작해 없애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런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나는 몇 달 동안 상담을 진행하면서 예전보다 더 체계적인 방식을 도입했으며 그와 소통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개발했다. 새로운 방식을 막 적용했을 때 이 젊은이는 조금밖에 소통하지 못했지만 시작으로는 충분했다. 학교에서 어떤 여학생이 그에게 호감을 보였지만 그는 그녀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학생은 앙심을 품고 그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여학생은 그의 성적 버릇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몇몇 남성 친구를 부추겨서 학교에서 그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 또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등하굣길에 그를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모욕했다.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 부모는 학교에 알렸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가 막 사귀게 된 친구들은 갈수록 커지는 또래 압력 때문에 그를 피하거나 외면했다. 그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이 이상해질수록 따돌림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젊은이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힘들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요청했다. 그가 의도치 않게 놓이게 된 상황에서 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에게 퇴짜 맞은 여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그 이야기를 말하고 쓸 수 있도록 지도했다. 나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온라인 글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내담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고 권했다. 집에서 혼자 하기에는 그의 동기부여 체계와 사고 능력이 너무 손상된 상태라 내 상담실에서 글을 쓰게 했다. 나는 그 컴퓨터 앞에 글을 앉히고 프로그램 양식에 있는 질문을 하나씩 읽은 뒤 답변을 적고 그 답변을 소리내어 읽게 했다. 그가 쓴 것이 이해되지 않거나 더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 곧바로 글을 수정하고 다시 읽게 했다. 이 글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자기 인생을 주요 시기로 나눠야 한다. 자기 이름으로 된 자서전에 특정 단위 또는 주제에 따라 장이나 절을 세우는 것이다. 가령 작성자는 2살의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등으로 자기 인생을 나눌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작성자는 다른 사람과의 다양한 관계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분류하기도 한다.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과거를 세분화하고 나면 프로그램은 시기별로 가장 핵심 경험을 묻는다. 이때 작성자는 좋든 나쁘든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기억해내야 한다. 명백히 사람들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은 불안, 분노, 복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기억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건들을 기억해내고 깊이 생각하기를 대체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내담자는 살아온 인생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기들로 구분했고, 그런 뒤 각 시기를 규정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핵심 사건을 모두 떠올렸다. 다음으로 그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어떤 일은 왜 잘 되었고 어떤 일은 왜 그토록 엉망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려 했다. 특히 과거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들이 왜 발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 다른 사람들의 동기, 시간과 장소의 특징을 면밀하게 평가했다. 또한 그 사건들이 좋든 나쁘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또는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따져보았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과거의 경험들이 인지와 행동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며 내담자의 자서전을 업데이트한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학년에 따라 세분화했다. 유치원에서 출발해 의무 교육을 거치는 동안 그는 점점 더 조리 있게 말했다. 지난 삶을 회고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글을 쓰고 쓴 글을 읽고 내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는 점점 더 자세하게 대답하고 자신의 답을 더 깊이 있게 이해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서로에게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성인의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적의와 악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순진했다. 정작 자신은 정반대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그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선하다고 믿었다. 파괴동성, 파괴동기, 잔인성, 상해 욕구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우리는 내담자의 인생을 답사하면서 여학생이 그에게 가한 모든 고통을 특히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그녀의 동기를 조리 있게 설명할 정도로 생각이 정교해졌다. 그녀는 퇴짜를 맞아 상처받았고 부끄러웠으며 화가 났다. 그는 자신의 거절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또는 일반적으로 거절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잘 몰랐다. 게다가 그는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학교에서 너무 심하게 모욕당하고 있었는데도 도움을 구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학교 측에 문제를 알릴 수도 있었다. 처음 괴롭힘을 당할 때 그 학생을 직접 만나 사람들 앞에서 그만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다. 학교 친구들에게 그가 단지 데이트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그녀가 그의 거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말을 지어내 복수하는 거라고 알릴 수도 있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녀를 괴롭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었다. 어떤 방법도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으며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었다. 대학에서 보낸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는 동안 내담자의 정신병적 증상은 몰라보게 호전되었다. 그 상담을 거듭할수록 말과 생각이 명석해졌다. 이상한 행동들도 멈췄다. 그는 여름 계절학기에 등록해서 남은 수업을 해결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회복이었다.